역류성 식도염은 계속 방치했을 경우는 출혈, 궤양, 네. 협착 등이 올 수가 있어서 네네. 심한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권선우입니다. 감기도 아닌데 자꾸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거나 킁킁거리게 된다면 혹시 역류성 식도염은 아닐지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현대인의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황영재 원장님과 함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황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역류성 식도염은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속쓰림부터 소화 불량, 그리고 기침까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아픈 질환인가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대표적인 증상은 속쓰림인데요. 상복부부터 가슴까지 네. 화끈거리거나 타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게 네. 됩니다. 그리고 목 이물감이나 쉰 목소리 등 인후두 쪽에 증상을 호소하시는 네. 분들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음식을 삼키기 힘들거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식도에 있는 기침 신경을 자극하게 돼서 기침이 나오고 네. 기관지에 내용물이 흡입되면서 기침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을 위염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어떤 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역류성 식도염과 위염은 증상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위염은 위의 점막에 염증이 생긴 질환으로서 상복부 통증, 소화 불량, 속쓰림, 메스꺼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술이라든가 담배, 기름진 음식 같이 역류성 식도염과 비슷한 원인도 있지만 헬리코박터 균이라는 세균이나 또는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가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상복부 통증, 메스꺼움이 있는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보다는 위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실 경우 꼭 위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 중에 누우면 더 아프다 혹은 밤에 더 아프다 이런 분들이 많던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식도가 연동 운동을 해서 위로 음식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위랑 식도 부위에 괄약근이 있어서 그 괄약근이 위에서 식도로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육이 조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누운 자세에서는 위산이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식도에 그 위로 음식물을 내려보내는 연동 운동이 약해지기 때문에 밤에 특히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 역류성 식도염의 구체적인 원인은 뭔가요? 위식도 괄약근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의 나쁜 생활 습관이 그중 원인 중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야식, 과식,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 술, 담배, 커피, 초콜릿 등이 위식도 괄약근의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의 중요한 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역류성 식도염은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증상은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산제, 위장관 운동 촉진제, 그리고 식도 점막 보호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한 증상을 다스리는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결국은 생활습관 개선이 장기적인 치료 효과와 예방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을 가장 우선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분들을 보면 빈번하게 이게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게 완치가 되긴 하나요? 네, 완치는 가능하지만 꾸준한 관리를 했을 때 완치가 가능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음식과 관련된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약 처방도 잘 하면 약도 잘 드시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도 개선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는 되는데 단지 그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다시 재발이 빈번한-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이 역류성 식도염 다시 생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술, 담배, 뭐 커피, 그쵸. 초콜릿, 뭐 과식 네. 먹자마자 눕는 습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끊기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완전- 그래서 재발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걸 혹시 방치했을 때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되면서 가슴 쓰림, 위산 역류, 수면을 방해할 정도의 심한 증상이 네. 있는 경우는 꼭 소화기 내과를 방문하셔서 네. 진료 및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신 것을 권유드립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증상도 심각하지만 계속 방치했을 경우는 출혈, 궤양, 네. 협착 등이 올 수가 있어서 네네. 심한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3가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3가지 식사 관리, 체중 관리, 그리고 자세 관리 네.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식사 관리로는 야식, 과식, 그 다음에 뭐 기름진 음식, 술, 담배, 초콜릿, 커피 이런 음식들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특히 술과 담배는 역류성 식도염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 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금주 금연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중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세의 경우는 꼭 끼는 옷을 안 입는 게 좋고 네. 누워 있는 경우에는 10도에서 20도 정도 머리를 높인 자세에서 누워 있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포인트 정리 부탁드립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 역류로 인해서 속쓰림, 목 이물감,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식사 관리, 체중 관리, 자세 관리를 통해서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와 생활 습관으로 증상은 빨리 좋아질 수 있지만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생활 관리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은 황영재 원장님과 함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은요,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데 약물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생활 습관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